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5시 MTNW 유튜브에서만 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일단 MTNW 대상 연간 베스트에 빛나는 공명 정주 밑보싹 싹쓸이기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처음 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밑보싹 싹쓸이기법이 또 중요한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무엇보다 지난주 설명드렸던 종목 코프라를 좀 리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프라 같은 경우는 실적과 재무 상태 그리고 성장성, 수급 다 양호한 종목으로 또 보여지는데요. 코프라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주당 순이익이 500원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2만 원이 가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주주 BGF 그룹이죠. 우리가 잘 아는 CU 편의점 그쪽에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데요. 그만큼 이 BGF 그룹이 최근 들어 이 코프라를 1,500억을 들여가지고 총 2,500억인데요. 1,500억은 2만 원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인수를 했죠. 그만큼 지금 BGF 그룹이 매수한 단가 대비 절반 이하로 내려왔죠.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코프라 조지아 공장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한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가 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조지아 공장 쪽에 설립을 한다. 이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 쪽에 전기차 공장 미국 투자 수혜주 관점에서는 찐수혜주죠. 이 코프라만큼 찐수혜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BGF 그룹이 코프라를 인수하면서 이 자동차 부품 회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양하게 전기전자, 건설, 특히 우주항공 분야 쪽에서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탄수섬 및 친환경 플라스틱이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지금 721선 바로 위에서 이제 막 21선 돌파 안착 MACD 같은 경우가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어요. 싹쓸이법은 MACD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투자 심리 맨 밑에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를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번 주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5주선 회복 안착을 했다. 주봉이 바닥을 시현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봉도 아직 과열 국면에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월봉상 5개월 이평선이 이제 막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다시 재차 상승 전환 시도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포 매집 아까 제가 얼마에 이뤄졌다라고 말씀드렸죠? 1,500억이 2만 원대에서 수급이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BGF 그룹은 이 코프라를 인수하면서 2만 원대에서 1,500억을 줘도 충분히 앞으로 남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인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프라 같은 경우 오늘은 플라스틱 관련주로 최근 들어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바이든 찐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 부품주를 본다. 코프라를 빼놓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이번 주 갖고 온 종목도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요. 역시 코프라처럼 별로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해운업종이 좀 급등세가 이뤄졌죠. 그만큼 이제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되고 앞으로 나중에 향후에 경기 회복세가 이뤄진다고 하면 역시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그만큼 이 해운업종이 좀 주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작년도에 이미 유상증자를 완료를 했죠. 자금 유입이 이뤄지고 나서 부채 비율도 감소를 하고요. 실적이 폭증하고 있죠. 그만큼 외인들 매수에 들어왔고요. 특히 연기금 쪽에 매집이 이뤄졌습니다. 최대 주주는 얼마 들어왔느냐? 유상증자를 통해서 2,400원대에서 역시 대량 매집이 이뤄진 거죠. 이 기업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대한해운이 작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거의 800원 가까이 나왔어요. 올해는 1,000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펄을 10배를 계산해 봤을 땐 8,000원대에서 10,000원 정도 가야지 원래 적정 주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신 H&M도 실적 대비 퍼가 2배밖에 안 되는데도 아직까지 그 적정 주가까지는 못 올라가죠. 하지만 주식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으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이 진가를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은 역시 수급 들어오고 실적 급증 그리고 차트 좋고 아직 720일선하고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지 않거든요. 아까 코프라도 마찬가지죠. 720일선하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2,400원대에서 주포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400원 이하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충분히 40% 가까이 수익률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수급 보고 실적 보고 차트 봤으면 밑보싹 싹쓸이기법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2월 중반쯤
초반쯤에 매수 기회를 노려봤겠죠. 여기 바닥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템포 상승세가 이뤄지고 나서 최근 들어 기간 조정 받다가 오늘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드디어 강세 일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기간 외인들이 또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요. 그만큼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이번 주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이때 위치랑 비슷하죠. 2020년 11월 달 MACD가 0을 돌파하고 MACD 상승 기조로 돌파하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전환이 이루어졌죠. 지금도 밀집 국면에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본격 상승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저는 좀 높게 잡고 싶어요. 일단 제가 볼 땐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3,400원대는 돌파 기대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 3,900원대까지가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열어두고 어디까지 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8,000원을 가도 이상하지가 않다. 요즘 BDI 지수도 발틱 운임 지수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만큼 이 대한해운 1차 목표가 3,900원, 그 다음에는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가부터 해서 단기는 이제 급소는 아니기 때문에 5일선 기준점으로 해서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대신 내일 다우 증시가 지금 일단 급등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새벽에 봐야 되겠지만 오늘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둔화치가 나오면 그러면 미국 증시가 한번 급등세가 이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가는 좀 떠서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시간의 단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시가의 5일선까지 분할 매수권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일단은 전저점이 이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저점 부근 2,500원대 중반대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코프라나 대한해운처럼 좀 단점이 없는 기업들, 좀 더 완벽한 기업들, 수급과 실적과 성장성과 차트 위치가 아직까지 과일권에 있지 않은 이렇게 단점이 좀 없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잘 기억하세요. 3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증시 상승 기로점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2분기는 조정받고 아마 3분기에 미국과 중국의 당대회 그리고 중간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아마 3분기에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3분기에 재료가 몰려있기 때문에 폴더블폰 그리고 DDR5 D램 그리고 이제 자름 광복절 특사 가능성도 있죠. 이재용 회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분기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경기 회복 쇄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